혹시 오늘 드신 식사가 내 신장에게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부담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도와주는 하루였을까요? 며칠 전 한 어머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신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작고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신장이 약해졌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덜 부담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신장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하루 식단 구성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식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요.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그 습관이 지금의 몸을 조용히 지탱하는 힘이 될지 아니면 시간 속에서 천천히 부담이 될지 그 갈림길은 결국 알고 먹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다면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신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부어도 걱정돼요. 검진표에서 신장 수치가 내려갔다고 하니 도대체 뭘 놓친 걸까요? 사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없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심장은 뛰고 위장은 불편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지만 신장은 그저 묵묵히 하루에도 수백 번씩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를 느꼈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에게 들은 말 중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한 친구라서요. 괜찮아 보일 때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참 오래 남더군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습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친구에게 작은 짐을 하나씩 올려두는 것처럼 신장에도 부담을 쌓게 됩니다. 통계도 말해줍니다. 성인 중 상당수가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임 70%까지 떨어질 때까지 스스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식사 관리가 사실상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관리법이 됩니다. 음식은 하루 3번, 평생 반복되는 선택이죠. 몸에게는 작은 쌓임이고 신장에게는 쉬게 해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지금 이미 관리가 필요해도 식단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이제 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지 그 오해와 습관의 뿌리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신장에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너무 단순하거나 혹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전문의 분들께 가장 자주 들은 이야기가 바로 오해에서 시작된 식습관이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4가지 오해를 살짝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싱겁게만 먹으면 신장이 편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짠 음식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소금만 줄이면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이나 가공식품을 무심코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늘 나는 국만 싱겁게 먹어. 괜찮아. 라고 하셨는데 정작 반찬의 종류는 신장에 무거운 것들이 가득했죠. 우리가 한 부분만 보고 안심할 때 다른 부분이 조용히 부담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전체 균형을 흐리고 있는지. 두 번째 오해는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힘을 위해, 근육을 위해 단백질을 늘리자는 이야기는 흔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과한 단백질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 중심 식단은 맛은 좋지만 신장에게는 여과해야 할 짐을 더 얻는 셈이 되거든요. 한 중년 남성분은 운동도 하는데 단백질은 무조건 좋아야죠 라고 하셨지만 정작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도 상황에 따라 알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가공식품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 적당히야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간편식 이런 음식들은 염분뿐 아니라 인, 나트륨, 첨가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신장에게 여러 방향의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는 이 음식들이 쉽게 손에 잡히기 때문에 오늘만이라는 마음이 자주 반복되곤 하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엔 가장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익숙함이 꼭 좋은 선택은 아니니까요. 마지막 오해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몸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데 많이 마실수록 해독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속도를 넘어서는 물은 해독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적당함과 상황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오해를 돌아보다 보면 식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생각들이 너무 단순하거나 혹은 과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장을 편하게 하는 식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핵심을 차분히 펼쳐보겠습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쉼 없이 피를 걸러냅니다. 그 과정은 마치 작은 정수기가 24시간 작동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깨끗한 물을 유지하려면 필터가 너무 더럽혀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듯 신장도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이 힘들어하는 건 음식의 양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균형이 깨질 때이여 매요. 이 말은 아주 부드럽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단백질, 나트륨, 칼륨, 인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조합이 조용히 신장의 일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먼저 단백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단백질은 분명 필요한 영양소지만 분해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생기고 이 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단백질을 조금 줄이고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은 줄이되 질은 높이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고기만 늘리는 대신 생선이나 두부처럼 소화가 비교적 부드러운 단백질을 섞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장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선택이 됩니다. 다음은 나트륨입니다. 소금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 몸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신장에게 추가적인 일을 준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싱겁게 먹는 건 기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공된 나트륨을 줄이는 겁니다. 즉,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넣는 소금보다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나트륨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식 재료 중심의 식단이 훨씬 부담을 덜어줍니다. 마트에서 사는 편리한 음식보다 집에서 조리된 음식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 칼륨은 좋은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이 이 칼륨을 내보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건강에 좋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많이 드시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칼륨이 쌓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의들은 채소를 데쳐서 칼륨을 조금 빼거나 칼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식재료를 고르는 방법을 권합니다. 먹지 말라가 아니라 내 몸이 감당할 만큼의 속도로 먹는다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 성분. 인도 일반 식재료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있지만 가공식품에는 첨가된 인이 많습니다. 이 인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 전문의들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재료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한다는 건 신장에게 하루 일과 중 한두 시간 정도는 조용히 쉬게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리하면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 식단은 어떤 특정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신 조금 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맞추는 식사입니다. 음식을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조절하는 것. 그게 신장을 오래 지켜주는 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식을 실제 하루 식단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을 천천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론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시간입니다. 전문의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식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한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효과적인 5가지 식단 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언은 식단의 중심을 자연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비율을 자연식 쪽으로 살짝 기울여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라면 대신 집에서 끓인 국수, 햄 대신 구운 생선 한 토막. 한 어르신은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무엇을 넣는지 아주 조용히 기억합니다. 더 단순할수록 쉬워집니다. 두 번째 조언은 단백질의 종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양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가 부드럽고 질이 좋은 단백질로 전환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중심 식단에서 두부 요리나 흰살 생선이 들어간 식단으로 천천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신장에게 쉴 틈을 만들어 줍니다. 전문의가 말하는 적정 단백질의 의미는 덜 먹기가 아니라 몸이 감당하기 쉬운 방식으로 먹기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염분을 줄이되 맛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어렵다는 분들은 양념의 세기가 아니라 조리법을 바꿔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물 요리를 줄이고 구이, 찜, 조림처럼 재료 자체의 맛을 살리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자연스럽게 염분이 줄어듭니다. 한 분은 국을 줄이니 소화도 더 잘 돼요 라고 하시더군요. 맛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길은 언제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조언은 칼륨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신장 기능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의들이 흔히 권하는 방법은 야채를 데쳐서 칼륨을 조금 빼고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샐러드 대신 데친 채소를 곁들이거나 칼륨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식을 조절하는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조언은 하루의 식사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은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진 식사를 더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과하게 먹는 패턴은 신장뿐 아니라 몸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대신 천천히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만들면 신장의 작업 속도도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한 분은 음식량은 똑같은데 나누어 먹으니까 더 편하네요 라고 하셨죠.
몸은 언제나 리듬을 원하는 법입니다. 이 5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신장에게는 큰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작은 조언들이 실제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조용한 한 사례를 함께 그려볼까요? 오늘은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로는 60이 조금 넘은 아주 조용하고 성실한 인상의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검진에서 신장이 조금 나쁘다길래요. 말은 담담했지만 자세히 보면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보다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전문의는 검사 수치를 살펴보며 크게 놀랄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식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난 그냥 집밥 먹고 짠 것도 안 먹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며칠 뒤 가족과 함께 온 상담에서 조금씩 그분의 식단이 드러났습니다. 국은 싱겁게 드셨지만 하루 단백질 양이 꽤 많았고 간편식 반찬을 종종 이용하셨으며 배가 고프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조용히 쌓인 부담들이었습니다. 그때 전문의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신장이 조금 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버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얼굴이 조금 풀리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단백질 종류를 바꾸고 국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사를 한 번에 많이 먹던 습관을 고쳤습니다. 크지 않은 변화들, 하지만 꾸준한 변화들이었습니다. 2달 뒤 다시 병원에 오신 아버님은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뭐랄까, 예전엔 몰랐던 느낌이 있어요. 검진표를 본 전문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바뀐 것이었죠. 그분은 마지막에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알겠네요. 내 몸이 언제 힘들어 했는지 그걸 이제 알아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가 식단을 조절한다는 건 어쩌면 몸의 작은 신호를 뒤늦게라도 다시 들으려는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몸은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루 식단을 준비할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식단의 중심을 자연식으로, 가공식품은 줄이고 재료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기. 2번째, 단백질은 양보다 종류, 고기만 늘리기보다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로 균형 맞추기. 3번째, 염분은 낮추되 조리법은 더 자연스럽게, 국물 줄이고 굽기 찌기 조림 등으로 맛을 살리며 나트륨은 적게. 4번째, 칼륨이 걱정된다면 채소는 데치고 과일은 양을 조절하며 내 몸의 상태에 맞춰 선택하기. 5번째, 식사 리듬을 일정하게.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먹기. 6번째, 무엇을 피할까 보다 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만큼 먹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기. 이 6가지를 기억한다면 하루 식단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신장은 그만큼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들었던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내 생활에 넣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은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고 싶나요? 오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친구지만 그래서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몸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 변화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능한 만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당신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늘 그렇듯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이 먹는 그 한 끼가 몸을 돌보는 웬 한 선택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조용히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